네, 한 주간 있었던 정치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첫 번째 이슈픽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주간 이슈픽 오늘도 세 가지 이슈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이 돈봉투 첫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네,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군요. 네, 지난주에 이제 민주당의 그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이 이제 밝혀지면서 파장이 컸는데 네. 핵심 인물인 강래구 감사에 대해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상태입니다. 네, 강 감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말씀하셨는데 그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강 감사에 대한 두 번의 조사를 마친 뒤에 곧바로 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이 네. 강 감사는 지난 2021년 당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전달된 9,400만 원 중 이 8천만 원을 조달하고 네.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는데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월요일에 이제 공식 사과한 데 이어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귀국 압박이 민주당 당 안에서도 좀 많이 지금 거센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했고 또 12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다시 한번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거듭 조기에 귀국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송 전 대표가 그동안은 이제 22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기자회견을 열겠다 이런 입장만 되풀이했었는데요. 당 안팎에서 비판이 일어나자 22일 예고했던 프랑스 파리에서의 기자회견을 마치고 바로 귀국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 11시쯤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이재명 대표의 연루 가능성까지 이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상당히 좀 곤욕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심 송심, 즉 이재명의 마음이 곧 송영길의 마음이라며 이재명 대표 책임론을 제기했는데요. 이 대표가 이 송 전 대표의 지역구를 이어받는 과정에서 거래나 또 흥정이 있었는지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이번 돈봉투 사건 스폰서의 자녀가 이재명 당시 이 대선 후보 캠프에 들어갔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내일 송영길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지켜본 뒤에 앞으로 송 전 대표의 거취 여부나 또 돈봉투 관련 의원들에 대한 후속 조치 그리고 검찰의 수사 상황 등 이런 여러 가지 변수를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네, 기자회견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 11시라고요. 한 그 정도쯤 될 것으로 예상을 바로 이제 하고 또 있습니다. 속보가 이제 뜰 것 같은데 지켜보기로 하고 두 번째 이슈픽 보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두 번째 이슈픽. 조폭보다 무서운 전세 사기범입니다. 네. 전세 사기 지금 신고가 늘고 있고요. 또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도 계속되고 있어서 이 정부와 여야 모두 피해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회적으로 정말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번 주에도 지금 전세 사기가 전국 곳곳에서 적발됐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죠. 네, 처음에 이제 인천, 강서 이쪽에서 터졌다가 지금 전국으로 확산이 되는 모양새인데요. 네.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 일대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이 파산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는 신고가 있었고요. 또 동탄의 또 다른 데서는 이제 43채의 오피스텔을 가진 인물이 지난 2월 말에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나 피해자들이 대응할 예정이고요. 경기도 구리에서도 올해 2월부터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는 피해가 접수됐는데 입건된 피의자만 20여 명입니다. 또 부산에서도 빌라와 오피스텔 90채를 소유하고 있던 부부가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잠적을 해서 피해 신고가 있었습니다. 네, 화성동탄 구리 거기에 이제 부산까지 정말 불길처럼 이게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그 모양인데 네. 전세 사기의 유형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저희가 이것을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요. 이 대표적인 것이 깡통 전세입니다. 깡통 전세는 시청자분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전세값이 매매값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전세값이 더 높아서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경매에 넘어가면은 네. 오히려 이제 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것이 깡통 전세고요. 네. 대리인의 이중 계약이 또 있습니다. 이중 계약. 대리인이 예를 들어서 세입자에게는 전세 계약을 하고 보증금 3억의 전세 계약을 하고 집주인에게는 이제 월세 예를 들어 3천에 100만 원 이렇게 계약을 이중으로 한 다음에 이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거죠. 이런 경우가 이제 중간에서 사기를 치는 거네요. 그렇죠. 대리인이 사기를 치는 네. 겁니다. 또 집 하나를 여러 세입자와 계약하는 중복 계약이 또 있는데요. 네. 이 경우는 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함께 사기를 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세 사기 그 대책과 관련해서 이제 국토위 전체 회의가 이제 열렸는데 전세 사기 원인을 놓고도 뭐 또 공방이 이어졌다고요? 네, 어제 열린 국토위 전체 회의, 뭐 여야 모두 이 전세 사기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당연히 이제 공감대를 이루었는데요. 다만 야당과 국토부 장관이 원인과 해법을 두고 엇갈리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는데 전 정부 탓을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다시 민주당의 정권을 돌려달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 사기의 원인이 지난 정부에서 했던 무리한 입법과 또 보증금에 대한 무제한 대출이다 이렇게 밝히면서요. 이런 부분이 사기꾼에게 먹잇감을 던져준 것이다. 대책이 없이 방치된 후 2년이 지나서 터진 것이라고 맞섰고요. 또 야당에서는 전세 사기 주택을 공공 매입하는 방안도 제시가 됐지만 원 장관은 이 할인을 하면은 피해자들이 수용을 안 하고 또 비싸게 사려면은 납세자들이 동의를 안 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정부 여당의 그 대책도 같이 볼까요? 네, 어제 오전에 국민의힘과 정부 이 당정 협의회를 열었는데 전세 사기 주택을 경매할 때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네. 저희 뭐 앞서 첫 번째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이 안에 대해서 여야가 27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네. 우선 매수권이 이제 무엇인지 보면요. 경매 과정에서 제3자가 부른 최종 낙찰 가격, 이 낙찰 가격에 피해자가 집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자는 것인데요. 네. 하지만 우선 매수권을 갖는다 해도 이것이 어떤 실효성인 해법이 될지는 좀 미지수인데요. 네. 왜냐하면 경매 입찰자가 많으면은 이제 가격이 점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작용이 있고요. 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인데 경락 대출, 그러니까 경매 낙찰 대출을 또 받아야 되는데 과연 지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대출까지 받을 여력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그 우선적으로 살 수 있는 그 권리를 준다고 한들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겠냐? 그 얘기군요. 그렇죠. 약간 그런 이제 비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네. 뚜렷한 해결책이 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뭐 추가적인 또 어떤 대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비판도 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이 건축왕 A 씨와 공범들에 대해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기죄 같은 것은 좀 형량이 낮기 때문에 이 형법에서 보면 114조를 보면 범죄단체 조직죄로 이제 규정이 되면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이제 해당하는 그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그 N번방 조주빈 사건을 보면 대법원이 범죄단체 조직죄를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인가요? 세 번째 이슈픽 살펴볼까요? 네, 세 번째 이슈픽입니다. 제3지대 부활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이군요. 네, 이제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총선이 1년도 안 남았는데 신당 창당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금태섭 전 의원 그리고 이제 김종인 전 국민의힘 그 비대위원장이 이제 포럼을 열면서 새로운 새를 좀 규합해 보자. 뭐 이런 이제 분위기를 띄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총선에서 30석 이상, 30석 정도 가져갈 수 있는 정당이 나타난다면 뭐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밝혔고요.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옆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는 생각만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힘을 실은 상태입니다. 네. 그동안 사실 뭐 선거 때가 되면 선거를 한 1년 정도 이제 그 좀 선거가 이제 가까이 임박했을 때 제3지대론이 좀 그 뭐 빈번하게 나오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공 사례가 이제 그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신당을 만드는 경우 꽤 있었죠.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성공 사례가 많지는 않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1995년 15대 총선에서 자유민주연합, 자민련이 네. 지지 기반인 충청은 물론 뭐 대구 경북에서도 선전을 하면서 50석을 차지해서 캐스팅 보트를 쥔 적이 있었고요. 네. 뭐 가깝게는 이제 2016년 20대 총선에서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당이 창당 3개월 만에 38석을 차지하는 이변이 있었습니다. 뭐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뭐 대체로는 이제 흡수되거나 그냥 없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김동연 경기지사의 새로운 물결, 문국현의 창조한국당, 이인재의 국민신당 등 뭐 이슈는 됐지만 대부분 말씀드린 대로 흡수되거나 소멸되면서 어떤 양당 구도의 정치 형태를 깨는 데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이 제3지대의 신당 창당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제3지대 그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는 오늘 청년 마수의 또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또 자세히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